보면 철학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내용 자체는 별 비중이 없다 그랬지. 이게 약간 플락시볼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내용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데 대체로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문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내가 문과 성향이 좀 있다. 여기서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하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 보통 이제 인문학 쪽을 좋아하거나 인문학 선호 아니면 깜짝이야. 보통은 이제 인문학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쪽이지 이제.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제 말미잘이 아니고 잘못 썼어. 그러니까 왼쪽 왼쪽보다는 이게 대부분이 이쪽이지 약간 문과 성향이 내가 강하다. 왠지 난 그래프가 나오면 토가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 성향이 강하면 얘네들이 이제 선호하는 게 뭐냐? 인문에서도 예술 지문. 예를 들면 뭐 무용이라든가.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음악 지문은 또 싫어해. 이게 정말 희한하지. 그러니까 미술은 좋아하더라고. 미술 지문은 조금 무난하게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콩나물 대가리가 나오면 또 싫어하더라고. 음악 지문이 나오면 또 사경을 헤매. 희한해.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어. 이제 본문 읽고 나면 실제로 응용 문제를 딱 넘겨보면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읽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넘겨보니까 응용 문제에 오선지가 있고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냐 이래가지고 통수 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문제 뭐지 이러면서 뒷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술하고 철학 지문을 선호한다. 이런 건 적지만 이걸 왜 적어, 이걸? 이거 그냥 떠드는 거잖아.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이거는. 어지간하면 내가 필기하지 말라 그랬지, 내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다 같이 싫어하더라고. 이거는 경제 지문도 아닌데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인가 올해였는지 좀 헷갈리는데 수능 지문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몇 년도 건지 헷갈려. 그러니까 실정주의하고 그다음에 그 뭐냐 칸트하고 해가지고 나왔던 지문도 그렇지만은 요 지문도 이제 전설의 정답률 30%짜리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요게 반대 경향인 친구들은 예를 들면 그렇지 내가 이제 이과 성향이 강해. 이과 성향이 강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과학기술 지문 그지? 요쪽을 선호하는데 이제 문제가 다 같이 싫어하는 건 경제 지문이고.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내용은 잘 들어야 돼.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의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허상이야. 이거는 게임 캐릭터 스킨을 씌워놓은 거라고. 성능은 바뀐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을 그러니까 스킨을 뜯어내면 뼈 닦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와이어 프레임 저기 구조는 똑같아. 문제를 푸는 요령은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은 내가 이따가도 정리를 해주겠지만 무조건 딱 봤을 때 철학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진짜 유별난 게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를 위주로 나온다? 인과를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인과관계 위주다. 그러면 문제를 만들 때도 어떻게 뒤틀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원인이 이런 거거든. 원인의 하나, 좀 이따 내가 얘기하겠지만 원인 2, 원인 3 이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지? 근데 이제 1, 2, 3번 요소가 예를 들면은 뭐 A, B, C라고 치자. 그러면 선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원인 1, 3을 빼먹고 2는 이제 2만 얘기하면서 이게 전적으로 결과를 좌우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건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자꾸 뭐 딴 걸로 이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야 이것도 원인이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단 말이야 대부분은 문제 선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이게 경제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 내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화작을 했기 때문에 화작은 어떻게 풀라 그랬다? 문제를 펴놓고 시작하라 그랬지 근데 비문학은 거꾸로야 얌전하게 다 읽으셔 그냥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선지부터 보는 거 아니다. 문제를 얌전하게 먼저 보는 게 맞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부분만 보라고 했다고. 이게 이제 전체를 안 읽고 부분만 읽으면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읽기 전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 내가 첫 번째 문단을 보고 있는데, 야, 둘째 문단에 뭐가 나올지 미리 알아? 나도 그건 못해. 내가 신들렸냐고. 안 보고 어떻게 푸냔 말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 끝까지 읽을 때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지. 근데 이제 벌써 예측을 해야지. 딱 봐도 철학인 건 딱 눈에 띄지 벌써. 그지? 누가 봐도 철학이야. 땡땡 주의 나오면 닥쳐 철학이야 무조건. 이거 처음 보는 사람 뽀삐가 아니고 포포야 그리고 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 보는 이름이 딱 나왔어. 그러면 거의 철학이야. 철학이면은 이제 어디에 신경을 좀 써야 돼?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빨리 어떻게 추출해내야 되겠구나. 왜? 여기서 대부분의 정답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실제로 약점 포인트가 여기 다 몰려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경제지문이야. 경제지문을 봤어. 그럼 뭘 봐야 되겠어? 경제지문은 뭘 위주로 봐라? 상관관계다. 결국에는 화살표 싸움이야.
예를 들면 환율이 증가하게 되면 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뭐 국내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상관관계란 말이야. 유독 경제 지문이 니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 소재가 이질적이어서가 아니고 상관관계가 원래 어려워. 화살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지. 예를 들면 A가 증가하면 B는 증가하는데 C는 떨어지고 D는 감소해. 예를 들면.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냐? 더군다나 요즘 읽기 분량도 이만큼 많으니까 거기에 더미 데이터까지 다 섞여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화력을 1.4를 해도 모자른데 보통 어그로가 여기저기 분산된단 말이야.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화력을 낭비하게 된다고. 예를 들면 처음 보는 개념이 나왔어. 예를 들면 여기서도 봐봐. 논리 실증주의가 뭔지는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가설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뒤에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 거기에 어그로가 끌리면 쓸데없는 데다가 쏘는 게 되고 그럼 이제 남자애들 알아듣겠지만 여기다가 쏘면은 이제 상대방 HP가 안 따라. 얘들 화력 낭비가 된다고. 쏠 수 있는 투사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엉뚱한 데 쏘게 되면 어떻게 돼? 죽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너네 상상을 하라 그랬지. 니네는 원딜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유리몸이라고. 우리가 저기 붙기 전에 뒤지게 만들어야 돼. 붙고 난 다음에 막타를 칠 수는 있겠지만 봐봐. 상대는 근딜인데 니들하고 붙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 때리고 나 때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 원딜이 다 찢겨 나가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거리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미친놈이 원딜인데 붙어서 싸워. 니들도 마찬가지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좀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하지만 이거를 명심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실전에 들어갔을 때 다 죽는다 진짜. 여기 봐봐. 16번부터 봅시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은 되게 특이한 질문인데 이거 사실은 그냥 뭐라고 보면 되냐면 위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 적절한 것은 그거야 그냥. 그러면은 선지가 두 가지가 섞여 있겠지. 첫 번째는 뭐냐? 단순 사실을 확인하는 선지. 이거는 본문의 내용에 뭐랑 관련이 있어? 세 가지랑 관련이 있다 그랬지. 본문에서 정의, 분류, 분석과 관련이 되어 있어. 얘네 셋은 개노답 삼형제라 그랬지. 여기는 사실 영양가가 없어 이 선지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풀어줘, 정의. 근데 니들은 보통 여기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지. 왜냐면 난생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거든. 이해되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념을 니들이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치 그런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야. 전혀 그렇지가 않아. 두 번째, 분류가 뭐야? 여러 개 나와. 이걸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나눈단 말이야. 허상이야.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 거기에 집중을 하지 말라고. 니네 집중력 한계 있다 그랬지. 두 번째, 너네 순간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 너네 이거 여기서부터 읽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읽었어. 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거 보고 뒷목 잡게 생겼는데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어? 솔직히? 기억나? 기억 안 나. 어차피 다 기억 못 해.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려고 걔 무리수를 두니까 맨날 저 터지고 앉아 있는 거야. 아, 기억할 수도 있지. 피지컬이 쩌면. 가능하지. 그래서 계속 비유해 주잖아. 그지? 이게 만약에 한 번 보고 다 기억이 나. 물론 기억이 나는 거랑 또 응용해서 푸는 건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순간 암기력이 있어 내가 다 보고 다 외워져 예를 들면 그런 학생들이 없는 건 아니야 전국에 한 10명 있나? 없어 거의 없어요 괴물이지 그런 애들이 비정상이야 걔네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 내가 계속 이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서 캐릭터를 만들 때 잘못 만들었어 아니면은 그 게임에서 버그 났어 원딜인데 방어력에 오류가 나가지고 오버플로우가 생겨갖고 예를 들면 아무리 존나 때려도 1밖에 안 따라 피가 이러면은 근딜 해도 되겠지 원딜인데 근딜이야 막 아 그럴 수 있어 버그 캐지 이렇게 되면 그지 사기 캐릭터는 그게 돼 근데 인류 역사도 보다 보면은 픽션은 현실을 능가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미친놈들이 나오기는 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항우나 이런 애들 얘기해줬지 능력치가 한쪽에 몰빵돼 있어 무력만 200이야 남들은 다 100이 맥시멈인데 이 새끼는 200이야 무력이 근데 자 뭐야 지력이 1이야 정치력도 1이야 모든 능력치를 다 무력에 몰빵하니까 뇌도 근육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싸우는 건 개 잘 싸워, 진짜. 마지막까지도 진 적은 없어. 그러니까 얘 막타는 누가 쳤다? 지가 스스로 쳤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현타 와가지고 꼬접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밀려서 싸운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항우 잡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내노라는 장소 다 나와. 영포,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영포, 나중에 이름 경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그 팽월. 뒤에서 이제 계속 보급 깎아먹으면서 도트딜 넣고 있고, 이제 당대 최고의 사령관은 한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뒤에서 물량발로 이제 물량으로 밀어주고 있고, 장량이 작전 짜고, 그 다음에 유방이라고 해가지고 한고조. 이 양반이 이제 탱커로 이제 어그로 끌어주고 있었다고. 이래가지고 레이드 띄워서 간신히 잡은 건데, 문제는 그러고도 살았어.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이제 파티원들이 몇 명 자기 배신하니까 현타 와가지고 원래는 그것도 포위망을 뚫었어 피지컬로.
그래서 강동으로 가려고 하다가 현타가 오니까 자결했단 말이야, 사실은. 넘어갔으면 또 몰라. 그러니까 미친 새끼지. 그러니까 이런 피지컬이 있으면 작전이고 나발이고 어지간하면은 쓸모가 없다고. 왜냐면 내 주먹이 법이다. 어? 내 무력이 예를 들면 작전이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 저 패고 나오면 돼, 그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순수 피지컬로 다 잡아내겠다? 16번, 17번,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이거를 다 잡아내겠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페이크였던 게, 야, 3점짜리 문제 꼬라지 한번 봐봐. 보기 하나도 안 좋지, 지금. 근데도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에 너네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 수능이야. 이거 실제 수능인데, 처음에 보기가 없길래 만만하게 생각을 했대. 왜냐하면 보통 이만큼 보기를 주고, 야, 본문 읽고 이거 다 읽은 다음에 대차대조 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 그지? 근데 없어. 뭐지, 이거 쉽게 풀 수 있겠구나 했는데, 정답률이 30%가 나온 거야. 18번에서. 생각하기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요는 뭐다? 순수 피지컬로 이거를 다 읽고 풀려고 했다가는 내가 항호인 줄 아는 거야. 아, 나는 되지 않을까? 아, 내가 열심히 헬스하고 무술 익히면은 마동석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똑같다고.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조용히 포각 재세요. 어? 16번에서 어딜 먼저 쏴야 될지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순 지식의 확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 전제 관련 선지가 있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다? 세 가지 요소랑 관련이 돼 있다 그랬지? 인과 여기서 나오잖아. 상관관계 본문에 그지? 그리고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철학 지문이니까 대부분 원인과 결과에 거의 다 집중돼 있겠지 선지가. 자, 봐라. 1번. 요거는 그러면은 단순 사실이야? 아니면은 전제가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범주랑. 뭔 거 같아? 그렇지. 이 짬밥은 역시 이 무시를 못해. 그지? 야, 3학년이 괜히 3학년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그로 끌려고 노는 거야. 이건 단순 사실이지. 여기다가는 답을 배치할 이득이 없어. 니들이 적장의 입장이 돼봐. 여기다가 정답을 배치한다고? 이거 솔직히 개별이라는 말이나 누적이라는 단어만 찾아서 그 근처를 읽어보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금방 나와, 답이. 그럼 머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 천하제일 단어 찾기 대회지. 안 그냐? 여기다가 누가 답을 배치해? 아무도 여기다가 답을 배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너네들한테 안 해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1번부터 다 보고 있겠지, 보통. 1번을 제껴놓고 시작하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을 한다고. 여기다가 쏴봐야 크리가 안 터진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냐? 2번 봅시다. 이거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냐? 결론이 어디서? 가설을 시험할 수가 있느냐? 가설의 시험에 필수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뭐라는 거야, 여기서. 막 그런지 아닌지 너네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뭐시기?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가설의 시험의 성공 여부는 경험에 달려 있어 안 달려 있어. 즉 경험은 가설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야 아니야 이거잖아. 그럼 이거 봐도 뭐겠어? 전제가 몇 개? 몇 개? 한 개잖아 한 개. 안 그냥 전제 하나네. 존재 하나잖아. 얘는 봐야 되겠네. 3번 봅시다. 여기 할 수 있지? 거기 비슷하지? 참이되는 지식. 뭐랑 무관하게? 경험. 또 나왔네. 이게 뭐예요? 존재가 또 하나가 있다. 지식이 참이되는 것과 경험은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없는가? 이게 본문에 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흩어져 있거나 전체적으로 끝까지 봤을 때 나오는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풀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4번.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자, 예측을 어떻게 한대? 예측을 도출하는데 이게 가설로부터 이 말하자면 도출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이 얘기니까 얘도 전제가 한 개. 얘들아, 그럼 5번은 뭘까? 이거 반대가 뭐야? 야, 수학이랑 과학적 식은 종류가 달라? 다르다 치자. 반대말은 뭐야? 안 다름. 그치? 다르거나 안 다르거나. 그럼 이건 단순 사실이야? 아니면 전제가 있는 거야? 뭐다? 뭐요? 아, 틀려도 되니까 누가 얘기 좀 해봐. 도윤. 그렇겠지. 그럼 어떻게 해? 제껴야지. 이거는 쏘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는. 쏴봐야 시간 낭비야. 어? 이게 내가 뭔 얘기인지. 여기다가 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 여기다 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다가? 2, 3, 4번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나?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 자, 실전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색깔 칠하고 있을 시간 없어. 이건 내가 지금 니들한테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주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딱 보고 스캔을 하는 순간 나와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연습을 할 수 있겠어? 자, 이거 계속 해야지 되겠지. 연습을 해야지 되겠지. 이거를 만약에 내한테 지금 들었다고 머리로는 이해가 될 거야. 그치?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압박감 느끼고 시간 없어 뒤지겠는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해놓으면 니는 보는 순간 보이겠어, 이거? 안 보여. 그래도 연습 꾸준히 하면 1레벨 때는 이제 어떤 건 할 수 있느냐? 야, 요건 아니겠다 싶은 게 보여. 속빈 감정이 보인다고. 그러면 제낄 수는 있어.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 우선순위부터 보인단 말이야. 사실은 그게 목적이지. 예를 들면은 딱 봐도, 아, 얘네구나.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초보 시절에는 단순 사실을 쳐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가장 간단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핵심적인 선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연습하다 보면 보인단 말이야. 그럼 굳이 쳐내려고 안 해도, 내가 1순위 타겟으로 먼저 타격해야 될 지점을 먼저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포각 좁혀서 쏘면 되는 거지, 이제. 이해돼? 뭔 얘기인지? 오케이?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 봐봐. 얘네 지금 팔다리 날리고 시작하지? 근데 얘네가 사지육식 멀쩡하게 니들하고 딱 붙어봐. 어떻게 되나? 갈려 나간다고, 니들이.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절대 승산이 없어. 다 죽어. 그렇게 싸우면은. 어차피 시간도 없어. 계속 얘기하지 마. 2번, 자, 17번 봅시다. 17번.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 또 머리 아파, 그제? 미친놈들이 선지가 세 줄이 넘네. 세 줄씩 들어가네. 다 세 줄 이상이다, 야, 그지? 3번 빼고는. 자, 요거 침착하게 한번 봅시다. 1번을 볼게. 일단은 도입부를 한번 봐봐.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 일단 지울 건데 이유가 뭐야? 앞에 옵션이 다 똑같아. 누구의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변수로 볼 필요가 없겠지. 이해되냐? 그럼 이거 제끼시고 이제 요령 알려주는 거야. 최종 결론이 어디 있는지를 봐봐. 1번의 최종 결론이 어디 있어?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은 지식으로 인정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조건이 있지. 어떨 때? 예측이 어떻게 됐을 때? 말장난 치고 있지. 틀리지 않은 게 야,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야, 안 틀린 게 맞은 거 아니야? 야, 뭔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중요한 건 뭐냐? 예측에 이 말하자면은 이 부합 여부가 말하자면 가설에 지식 인정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니까 이 장황하게 떠들긴 했다마는 이건 전제가 하나인 것이지. 전제가 하나지. 그지? 자, 2번을 봅시다. 자, 여기서 결론은 어디 있어? 자, 내가 조심해서 보라 그랬지. 결론은 무조건 뒤에 있는 게 아니야.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거 결론이 어디 있어? 이거잖아. 이게 결론이야. 그럼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거는 뭐냐? 어째서, 뭐 때문에 이렇게 분석 명제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모두 조사를 해봤더니, 한 명 한 명이 하나도 벗어나지가 않았어. 자, 이거 뭐야? 길긴 하지만, 전제가 하나지. 네모칸이 원인. 노란색 밑줄이 결과란 말이야. 인과관계 도출되지? 자,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거는 단순 사실이 없어, 지금. 자, 하나같이 다 지금 전제가 들어가 있지? 자, 세 번째 봅시다.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 지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그럼 지식이 다르고 안 다르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야? 관찰에 또는 실험에 의존하는 거 여부를 얘기하지. 관찰과 실험의 의존 여부에 따라 지식을 다르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볼 수 있느냐에 따른 거니까 요거 문장을 짧다만 전제가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라고. 관찰하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 다른 것인가 다르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선생은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지. 그럼 이걸 니들이 검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맞는지를 봐야 되겠지. 인과관계 파악해야 되겠지. 자, 눈치챘겠지만 계속 인과로 나오지 지금 과정 없어. 상관관계도 거의 안 나온다 지금. 철학이기 때문에. 4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자,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 이게 최종 결론이야. 근데 얘가 어디에 좌우된대? 동의적 표현. 그럼 동의적 표현은 어디에 좌우된대? 필연성 개념. 그럼 얘는 다시 어디에 좌우된대? 분석 명제 개념. 잠깐만. 뭔가 느낌이 오지 벌써. 자,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위해서 박스가 동의적 표현이라는 것에 좌우되는데 얘는 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필연성. 얘는 다시 분석 명제. 근데 분석 명제가 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봐도 전제가 몇 개야? 세 개 중첩돼 있고 심지어 빙글빙글 돌고 있지? 그냥 보기에도.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어떤 명제의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자, 맨 마지막에 결론이 있지? 동어 반복 명제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미가 달라야 되고, 두 번째, 대체가 돼야 되고, 또한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노란색의 결론으로 나온다. 짠 것처럼 나오지, 지금. 하나, 둘, 몇 개? 세 개잖아. 전체 몇 개인가? 세 개. 그럼 타격 포인트가 몇 개야, 도대체? 4번하고 5번이 순위가 가장 높지. 얘네가 거의 1순위고, 3번은 솔직히 중간 정도고, 1, 2번은 거의 가능성이 없겠지. 왜? 머리를 그만큼 더 써야 돼, 4, 5번에. 야, 니들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어디다 숨기고 싶은데? 야, 여기서 만약에 1번을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거는 애들이 하나의 요소만 기억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4번하고 5번 생긴 거 좀 봐봐. 개념이 몇 개야, 지금. 그지? 그러면 얘 하나에 얽혀 있는 개념이 세 개인데,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4번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냔 말이야. 이해되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도 뭐야? 정답은 실제로 어디 있을 가능성이 높다? 4번 아니면 5번. 네? 정답이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남들 1, 2번 보느라고 삽질할 시간에 보지 마시고 어디를 봐야 되겠어? 4, 5번을 먼저 타격해야지. 여기다가 쐈을 때 크리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세 개 걸렀지? 그럼 두 개를 보고 있잖아. 근데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는 니들이 보고 있는 타격 지점에 실제로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소리야. 비유하자면은 배를 쏘는데 거기가 이제 예를 들면 화약 저장고 같은 느낌인 거지. 포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폭이 일어나면서 크리가 터진다.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다. 거기가 4, 5번이다. 아니면 병사들이 몰려있는 곳일 수도 있지. 그지? 거기다가 쏘면 이제 1타 2피로 다 죽인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이거를 무식하게 하나부터 이 우선순위 하나도 없이 푸각 재는 게 아니라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붙고 난 다음에 도선하는 거 기다렸다가 배 위에 기어 올라오면은 친절하게 칼전으로 너 때리고 나 때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다 찢겨 나간단 말이야. 이길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너네가 두 가지 항상 기억하라 그랬지? 자, 순간 이게 이제 스펙인데 너네 피지컬이라고 합시다. 순간 기억력, 순간 이해력, 그지? 요것이랑 뭐 시간 자원이 있는데 문제는 둘 다 한정적이다. 둘 다 제한된 자원이다 이 소리야.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떨어지면 이것도 비례해서 같이 떨어져. 왜? 피지컬이 떨어지면 내가 순간 기억력이랑 이해력이 딸릴수록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정답률이 점점 떨어지겠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 배, 세 배를 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유리할 텐데 중요한 건 우리는 둘 다 부족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를 했어 못했어의 순서가 아니고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는 느낌으로 풀게 된단 말이야. 결국에는 쫓기듯이 풀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읽고 풀게 되면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정직하게 니들이 평상시에 보아왔던 너희들의 언어 사고력과 지능 지수만큼만 점수가 나오거나 그거보다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선배들도 무슨 괴담을 자꾸 얘기해. 고등학교량이 올라가가지고 모의고사 봤을 때 가장 조진 모의고사에 5점을 깎으면 그게 니들 등급이다.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아무 희망이 없는 단순 피지컬 노동만 하다가 그것도 몇 달 안 하지. 시험장에 가기 때문에 개같이 멸망하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3월, 6월 모고 봤는데 5, 6등급 뜨는 경우 부지기수로 굉장히 많고 일단 그렇게 되면 인서울 못 간다고 보면 된다. 최저 등급을 맞출 수가 없어. 국어가 5, 6등급이 뜨면 인서울 빠이야.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특성화 대학들은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상사가 터지지 않도록 이제 미리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를 계속 단순하게 읽고 풀면 완벽한 시간 낭비가 돼. 이게 어떤 느낌이다? 칼전 연습하시는 거라고. 근데 죽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니까, 봐봐. 읽고 푸는 거를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얹어가지고 뭘 해야 돼? 우선순위 도출하고, 본문을 뇌를 비우고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뽑아내가지고 공식화 시킨 다음에 그 새끼에게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살 수 있어. 이거를 무식하게 그냥 읽고 풀겠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인강도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진짜로 노쓸모야. 나중에 모르겠다. 돈이 좀 썩어 나면 결제를 해서 좀 보셔. 아니 뭐 보라고 얘기해. 보면은 내가 무슨 느낌으로 얘기했는지가 다 나와.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봐. 일도 안 돼. 음. 본인들은 잘 푼다고 얘기하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들이 잘 푼대. 지들이 잘 풀기 때문에 니들도 나처럼 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양반은 빵점짜리 선생이야. 그럼 지는 당연히 잘 풀어야지. 뻔한 거 아니야.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기본이잖아. 선생님인데 문제를 못 풀면 되겠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미용실에 갔는데 니들이 좀 비싼 돈 주고 예를 들면 머리를 좀 기분 내서 만지려고 그래. 예를 들면 뭐 면접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면접 보러 갈 때 메이크업하고 다 이거 할 거 아니야 여자애들도 그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미용실 원장이 야 나는 미용실 원장 저 뭐야 미용사 자격증 있다. 나 머리 자를 수 있다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맛있는 요리를 먹으려고 맛집에 갔는데 조리사 자격증 있다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잖아. 아니 그렇겠지 당연히.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뭐냐? 내가 잘 푼다고 해가지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이건 기만질밖에 안 돼. 내가 한 번 읽었더니 나는 다 기억나던데. 나는 읽고 난 다음에 그냥 푸니까 되던데. 니들 왜 안 돼? 니들 연습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연습해 이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얘는 뭐야? 이거는 사령관감이 아닌 거지. 돌격대장 하셔야지. 나는 칼질하니까 되던데? 그렇겠지, 당연히. 딴 애들은 그게 안 된다니까. 그냥 병사 A란 말이야.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제 막 깃발 아래 이제 막 모인 애들이란 말이야. 얘네가 당신처럼 싸울 수가 있겠어? 직업군인도 아닌데. 당연히 안 되겠지. 다 쓸려 나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뻘짓거리 하지 마시고 제발 죽기 싫으면 하라는 대로 해. 나중에 똥꼬집 부리다가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후회하면서 이제 등급 다 줘 터져 있지 말고 제발 시간 있을 때 제발 하라는 대로만 하셔. 제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라는 대로만. 18번 봅시다. 야 이제 그지 같은 문제 나왔다 그지? 3점짜리 나왔어. 3점짜리. 자 변수가 3개인데 총체주의 입장에서 ABC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봅시다. 결론이 어디 있어? 쫄지 말고 딱 봐도 이거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자, 이것이 결론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A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문장이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냥 전제가 하나일 뿐이야. B의 거짓인지 아닌지 여부가 전적으로 A의 어떤 원인 작용으로 가느냐. 이거는 보통 말장난인데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원인이 몇 가지냐. 예를 들면 A만 원인이 아니라면 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겠지. 맞잖아. 예를 들면 원인 요소가 A, B, C야 구성 요소가 그지? 맞잖아. 예를 들어서 니들이 맛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주방장 아저씨가 3명이란 말이야? 근데 먹었더니 간이 이상해. 그러면 이 요리를 조져놨는데 누가 조졌을 가능성이 높느냐? 그건 모르는 거지. 조리사가 3명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한 명이 조졌겠지? 한 명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모르지 뭐 그거는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B가 거짓으로 밝혀졌어. 근데 C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 잠깐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얘가 결론이 아니다. 페이크지? 자, 이게 뭐야? 얘가 결론이지. 자, C가 어느 부분에 C에 수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돼가지고 자, 쉽게 얘기하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란색, 그러니까 C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은 조건이 B가 거짓이라는 전제를 줬을 때 실용적 필요라는 것이 실제로 원인인지 아닌지를 니들이 판단해야 되니까 전제가 2개지. 자, 밑으로 와서 조금씩 많아질 것 같지? 세 번째 봅시다. B는, 자, 이거는 문장은 짧지만 만만하게 보면 안 돼. B는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자, 뭐로부터? 뭐로부터? A와 C로부터. 자, 원인 요소 몇 개? 2개지? 전제 몇 개인가? 2개란 말이야. 됐나? 네 번째. 자,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자, 결론이야. 그러면 B는 C의 주변부에, 자, 잠깐만. 잘 봐야 돼, 문장을. B지, 똑같이.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고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B는 말이지, C의 주변부에서 두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놈과, 자, 중요한 거, 뭐를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이제 눈치챘겠지만, B는 봐봐. 직접적으로 충돌을 했어. 자, 근데 뭐랑 충돌했느냐? C의 주변부에서 경험이라는 놈과 충돌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B가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얘기야. 자, 전제가 몇 개야? 3개지. 여기서 갑자기 많아진다. 다섯 번째 봅시다. B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자, 그렇게 되면 C를 수정하는 방법만 가지고서는 A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결론 어디 있어? 이게 결론이야. 그리고 나서 잘 들어봐봐. B가 거짓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C를 수정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A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 그럼 이것도 뭐야? 전제가 지금 몇 개? 2개. 나오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1번은 제끼고 봐야 되겠지. 이거는 그냥 정답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여기다가는 답을 배치할 어떤 의도가 있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얻어질 게 없어. 상대방에게.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본다? 일단은 4번을 먼저 보고 나머지 그냥 내려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그지? 적어도 하나는 추리고 들어갈 수 있고 제일 유력한 것도 하나 도출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보면 19번. 또 응용 문제야. 이놈들 봐라. 이거 또 나온다. 자, 지금 하나하나 봅시다. 자, 보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지. 자, 중요한 거. 예측이 말이야. 자, 이러한 예측이, 자, 경험과 충돌을 했어. 그랬을 때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가설이 틀린 건지 아닌지 여부는 예측과 경험의 충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전제가 2개. 자, 두 번째.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주어부가 2개다. 얘네가 뭐? 중심부 지식이 한가운데 위치했어. 자, 그러면 그것과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럼 봐봐. 논리학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지 아닌지 여부는 중심적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니까 논리학만 놓고 보면 전제가 1개인데 지금 곱하기 2지. 수학적 지식도 들어가지. 이게 머리통이 2개다 지금. 이게 되냐 뭔 얘기지? 이거 전제 몇 개야? 곱하기 2 하니까 얘도 2개지.
자, 계속 봅시다. 세 번째,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이라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건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지. 야, 이건 개꿀이지. 이거는 짧은데 의미가 없긴 하네. 이건 전제 하나 맞네. 위에는 페이크였지. 짧은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 지금 3번 봐봐. 짧기는 한데 위에 긴 애들하고 거의 비빌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얘는 아니란 말이야, 지금. 자, 네 번째 봅시다. 여기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되겠지만 잘 봐야 돼. 자, 주어부 똑같이 밑에. 자,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야, 복잡해 보이겠지만 결론은 뭐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얘랑 뭔 관계야?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그 역도 알아야 되니까 얘도 전제가 두 개.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지. 3번을 빼고는 다 비슷해. 5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지. 어떨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경계가 불분명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디에는 중심부 지식 중에서는 자, 주변부 지식들과 중요한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비교 대상이 나오지. 종류가 다른 지식인데 뭐랑 이렇게 옵션이 주어져서 자, 봐봐.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중심부 지식의 위치에 있을 때 중심부 지식 자신이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주변부 지식과 그렇다는 건지 얘까지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겠지? 전제가 몇 개야? 자,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세 개. 전제 세 개지. 여기부터 봐야 되겠네. 전제가 세 개. 그럼 우선순위 어디 있어? 얘 보고. 그 다음에 얘네를 보면 되겠지. 그리고 3번은 건너뛰으시고, 요거는 보는 게 아니다. 됐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알아서 풀면 되는데,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뭐가 나오면 조금 조심하라 그랬어? 사전적 의미가 나오면은 얘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랬지. 왜냐면 국어 사전의 정의를 컨트롤 CV 한 다음에 말만 살짝 바꿔놓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다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출제 빈도가 적어. 많이는 안 나오고 그리고 사자성어 문제가 안 나온 지는 벌써 한 6년 됐다. 아, 내가 봤을 땐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모르겠어. 지금 뭐 지난번에 대성고이네 선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른 국어학원 애들 프린트 들고 다니는 거 봤는데 사자성어 외우고 있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야, 학원에서 지도를 하면서 사자성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인데. 모르겠어. 할 게 없나? 그거 말고도 할 거 오질나게 많을. 아, 맞다. 문법이 이번 주부터 진도가 리셋된다. 의문부터 다시 출발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문법 수업을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중에 개고생하기 싫으시면은 이제 내일 이제 문법 수업부터는 좀 제발 와야 되겠지. 나중에 큰일 난다. 예비고일들은 당연히 와야 되고. 왜냐면 너희들은 당장 시험이요. 중간고사 시험 보면 잘못하면 기말에도 들어가. 1년 내내 들어가거든. 시험 하면 딱 빼고 3번 들어가. 지금 선배들 표정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지? 그리고 고이들 같은 경우에 우린 내신에 당장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내년에 오히려 더 큰일 날 수가 있지. 너희들은 문법이 의무요. 너네 집 고3 선배들은 문법을 원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5문제 무조건 풀어야 되고 5문제면은 몇 점이냐? 13점이고 이거를 만약에 반 이상 날려먹게 반도 아니야 사실 한두 개라도 날려먹으면 치명적이다 거기선 틀리면 안 되거든 올라가서 내용 정리할 건데 내 말 잘 들어 지금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잘 보고 항상 기억하라 그랬지 철학이면 뭐를 보라 그랬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과 그지 항상 기억해. 과정, 순서라 그랬지? 두 번째, 상관관계. 그 다음 인과관계. 요거를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들아 잘 들어봐야 돼. 상상을 해보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대장선이야. 이게 기함이라고 저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얘네 전략을 읽어야 여기 이제 문제 하나하나가 얘네 병사라고 보면 되고 얘네를 두드러 팰 때 여기서 도출한 중요한 단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쏴잡혀야 된단 말이야. 탄착점은 우리가 찾아냈지.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건 누구 몫이야, 결국에는. 니들이 맞춰야 된다고, 우선순위는 아무리 좁혀놔도. 예를 들면 18번의 우선순위가 4번, 19번이 5번이라고 해도 이걸 막바로 찍으면 안 되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제? 아, 정말로 시간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그 세 가지를 정신 차리고 뽑아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셔. 왜냐면 그 생각이 없이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돼.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너타가 다 쏟아버려.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 왠 줄 아냐? 이러면 필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인과관계, 상관관계 전제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그 과정에서 많이 나오느냐? 그게 니들이 기억하기도 힘들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변수란 말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뭐가 더 기억이 잘 나겠어? 우선순위를 세워놓지 않고 읽게 되면. 당연히 정의, 분류, 분석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단 말이야. 알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어, 근데 걔네들은. 중심적 선지에 출제가 안 된다고 그 내용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중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읽고 넘기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기억 못하면 어떡하죠? 기억 못해도 돼. 개념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오면 그만이야. 이거를 무리하게 다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난단 말이지. 자,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과 같이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일단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단순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중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자, 여기서부터 나오지. 잘 봐. 잘 봐야 돼. 예측이 결과야. 예측의 원인은 누구야? 가설이야. 그러면 예측을 누구랑 합치면, 자, 예측이라고 하는 놈을, 자, 표시를 다르게 할게. 얘는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가설로부터. 그리고 요 예측은 누구랑 섞어져가지고, 자, 뭐야? 경험이랑 플러스가 돼. 자, 봐라. 얘가 얘를 낳고, 얘랑 얘가 합쳐져서. 그지? 그래서 자, 소위 말해 가설을 검증하게 되겠지.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네. 이건 내가 따로 빼주긴 할 거야. 자, 그지? 검증을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검증을 했더니 검증됐어.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지. 그럼 이제 뭘로 진화해? 뭘로 진화할 수 있다? 이론으로 진화하겠지. 인정. 너는 이제 과학 이론임.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만약에 과학 지식이니까 이론으로 인정이 됐는데 문제가 반증되는 사례가 하나가 딱 나오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다시 퇴화하겠지. 다시 가설 수준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어쨌든 자, 그러면 타격 포인트가 어디냐? 이만큼 지금 봤는데 이게 다야, 사실. 요게 고작이라고 계속 봅시다. 논리 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이 새끼들 또 말장난하고 자빠져 있지. 예측이 맞아. 예측이 틀리지 않아. 아니, 미친놈들아 같은 말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맞아, 같은 말이야. 그럼 같은 말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야 니들이 혼란해질 거 아니야. 혼란하다, 혼란해, 그지? 아니, 미친 똑같은 말이잖아. 예측이 맞으면, 그지? 예측이 도출한 가설은 지식으로 추가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야, 예측이 맞았어. 가설이 맞아, 그러면. 그지? 가설이 맞으면 여기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거는 당연히 검증을 통과하겠지. 그럼 이론이 된다. 뒤집어 얘기해볼게. 과학 이론을 만들려고 하고 보니까 망했어. 검증이 안 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원인은 딱 누구야? 예측인데 예측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지? 가설. 그러면 가설이 고장나니까 예측도 고장나고 예측 능지가 박살나니까 경험이랑 비추어가지고 시험했을 때 똥망인 결과가 나온다. 과학 이론이 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예측과 가설에게 있다. 아주 쉽네. 왜? 여기서 원인 요소가 하나니까. 이해되냐? 근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그지? 근데 이제 철학자라는 사람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자꾸 시비를 걸어. 불편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위에서 굉장히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는 건 그런 별거 아니지. 논리를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서 이걸 실제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포퍼는 그렇게 주장하니까 갑자기 이제 누가 호들갑 떨면서 들어와. 이 새끼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이제. 그지? 이 철학자들 보고 있으면 야, 친구 없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급발진하지 옆에서 응 아니야 이러면서 막 들어와 뭐라 그래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도출할 수 없다 자 시비 트기 시작하지 야 벌써 느낌 온다 원인 가지고 지금 지랄하기 시작하지 잘 봐봐 자 봐봐 가설 있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 좋게 해줄게 예측을 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랑 퓨전이 돼서 자 누구랑 퓨전돼 경험과 퓨전되면 자, 뭐를 낳는다? 과학,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결합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검증이라고 하지. 실험이랑 이런 걸 통해. 그지? 검증을 해야 검증을 한단 말이야. 자, 이래가지고 이제 검증 과정을 딱 거치게 되면 뭐가 나와? 이론이 뿅 하고 나온단 말이야. 자, 이해되냐? 자, 이론이 똥 하고 나왔어. 야, 이론으로 나왔다는 건 검증 통과야, 안 통과야? 통과지? 그러면은 가설과 예측은 다 제정신이지. 맞지? 근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됐어. 삐빅 불합격입니다. 이러면 이제 누구 잘못이야? 자, 예측 내 밑으로 짚어. 어떻게 된 거야? 자, 경험이 이제 조인트 까겠지. 야, 뭐야? 야, 뭐야? 나와봐. 야, 예측 어딨어? 나와봐. 전대요. 나와봐.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능지가 박살났어? 이거 사실은 가설 탓입니다. 가설 내 앞으로 짚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원인이 얘밖에 없으니까. 아주 심플하지. 이게 다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주장이야? 아주 그냥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서 옳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누구야? 논리실증주의랑
뽀삐래다 또 포퍼. 논리실증주의. 그다음에 포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어려운 얘기 전혀 없지? 블라블라 봤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야.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랬더니 콰이는 뭐라 그래? 응, 아니야.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을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잠깐만. 가설을 가지고 예측을 만드는데, 자, 문제가 뭐야? 얘네들은 맞다 그러지? 야, 이거 원인이? 예측의 원인 뭐야? 하나밖에 없지. 가설이지. 근데, 야, 이거 뭐라 그래? 또 시비트지. 화이는 이제 급발진하면서 뭐라 그래? 야, 예측 있지, 예측. 야, 이거 능지가 박살났어? 야, 그럼 이게 전적으로 누구 책임? 뭐? 가설. 야, 가설이 들어가는 건 맞아. 야, 근데 말이지. 야, 무조건 걔한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방장이 가설 주방장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주방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야, 이거 맛이 왜 이래? 아니, 왜 음식에서 똥맛이 나죠? 그랬더니 주방장이 한 명이 아니야. 부엌으로 가보니까 주방장이 가설 주방장하고 한 명 더 있는 거야. 뭔지 볼게. 그랬더니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잠깐만. 그러면, 오케이. 자,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었네? 기존, 뭐시기, 지식. 그치? 여기에 모두 들어간다는 거야? 특정, 조건. 이게 모두 다 뭐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예측이라고 하는 놈은 변수가 무려 몇 개야? 세 개나 된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가설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라. 뭔 소리냐? 가설밖에 없다. 예측은 가설로 만드는 거다. 응, 아니야. 세 개야. 자, 이러고 있는 거야. 좀만 더 봅시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기존 지식, 그치? 열을 받으면 늘어나. 그치? M이라는 금속에다가 열을 가했다는 조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어떤 느낌이야? 조건은? 열을 어떻게 가했어? 뭐, 인두로 지졌어? 아니면은 물에 넣고 끓였어? 아니면 불에다가 직접 노출시켰어? 뭔데? 이런 거 중요하겠지? 그래서 예측은 가설, 기존 지식, 조건, 이런 걸 합쳐야만이. 그럼 특정이라고 할 필요도 없네. 쉽게 갑시다. 조건. 그지? 원래 알던 거. 이런 것들이 예측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므로 예측이 구라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 그래? 너 나와. 너 이 새끼 나와. 너 네 잘못이지? 나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측이 망하면 이제 이 경우에는 콰인의 이론에 의하면 뭐야? 가설 나와. 야, 그게 내 잘못이란 증거 있어? 얘일 수도 있잖아. 얘한테 가면 또 뭐라 그래? 아니야, 조건 탓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봅시다. 인과 가지고 장난질하지 지금. 조금만 더 보면 그러므로 예측이 구라로 밝혀지면은 뭐 때문에 구라가 됐느냐 모른다고.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 가설뿐 아니라 기존 지식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걸 뭐라고 불러? 또 지멋대로 부르기 시작했죠. 또 지맘대로 이상한 말 만들지. 전체 지식 지맘대로 단어를 만들지. 이게 뭐의 원인이 된다? 예측의 원인이다. 예측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전체 지식인데 그건 요렇게 구성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전체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딴 건 중요하지 않다고. 전체 지식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가설, 기존 지식, 조건. 이게 뭔데? 정의이면서 동시에 분석이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장난밖에 더 치겠어. 자, 계속 봅시다. 논리실증주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콰인의 뭐야? 총체주의지, 총체주의. 전체 다 봅시다. 총체주의.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자,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야. 자,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얘 vs 얘야. 근데 솔직히 우리의 통념에 좀 부합되는 건 얘고 약간 사이코처럼 보이지? 좀만 더 봅시다. 자,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것이 뭐다? 분석 명제. 그리고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다른 종류로 분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말뜻이 나오지? 분석 명제. 그 다음에 뭐야? 종합 명제. 아니, 밑줄 긋지 말라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밑줄 긋지 말고 여기다 밑줄 긋으면 안 돼. 어그로 분산된다. 여기다가 집중하지 마시라고. 이거 가지고 문제 어떻게 만들 건데? 기껏해야 분석 명제랑 종합 명제의 정의를 바꿔놓는 것밖에 더 있겠어? 이게 어렵냐? 어려운 거 둘째치고 여기다가 정답을 배치하지 않아. 애초에 이 관련된 내용에선 다룰 수가 없다고 그렇게. 넘어가시라고. 여기서 니들도 보통 요령이 없으면 처음 듣잖아 이런 개념, 그치? 그러면 겁나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쏴봐야 별 소득 없어. 계속 봅시다.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고자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봐야 되는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분석 명제냐 종합 명제냐가 결정된다. 쉽게 얘기하면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이어지는 검증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종합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알아보기 좋게 해줄게. 예, 종합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경험이랑은 무관해. 자,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야? 자, 인과관계 잘 봐. 자, 인과관계만 보는 거야.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건 종합. 그게 아니면 뭐야? 분석 명제다. 근데 이걸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위에 실증주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분을 한단 말이지. 야, 1 더하기 1은 뭐야? 2요. 세상에 까마귀는 다 무슨 색깔이? 까매요. 이거 두 개는 다르다 이거야. 까마귀 까만 거 어떻게 알아? 네 눈깔로 봤잖아. 그럼 종합명제야. 야, 1 더하기 1은 2야. 그럼 뭔데? 네 눈깔로 봤어? 아니요. 그 분석명제지 뭐. 딱 나눠진다 이거. 딱 나눠진다. 그지? 계속 봅시다. 그러나 파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누구의 입장이다. 아, 미친 위치를 잘못 잡았는데. 자, 요거 누구 입장이다? 누구 입장이냐? 위에 여기 포포 아저씨 입장이 그래.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요렇게 주장을 하신단 말이지. 계속 볼게. 자, 그런데 이제 콰이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이거잖아. 이꼬르지 이꼬르. 그지? 그러니까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총각의 정의에 모든 게 달려 있지. 그러면 환원 가능성의 여부가 이 말하자면 분석 명제랑 종합 명제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는 거지. 얘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걸 지적하고 있다. 자, 요거 비판하는 게 누구야? 자, 콰인이지. 요거 딱 비판하면서 뭐라 그래? 야, 니들이 말이지. 자, 비판을 하면서 야, 종합 명제, 분석 명제 구분을 하려면 자, 종합, 분석, 명제, 어떻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분하려면, 니들 여기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은 뭐야? 결론적으로는 경험만 가지고 안 될걸? 이게 뭐가 필요하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환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 환원, 되돌릴 수 있느냐? 가능성 여부. 이게 종합과 분석 명제를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원인이 맞느냐? 얘는 맞다는 거야. 화인의 입장에서. 좀만 더 들어봅시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같은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게 왜 같아? 물어보면 야 둘을 서로 뒤바꾸더라도 명제의 참이나 거짓은 바뀌지 않아. 맞는 말이긴 하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성인 남성은 총각인데 총각이 미혼의 성인 남성이야. 같은 뜻이잖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 그지? 계속 봅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두 편의 의미가 같다는 걸 보장하지를 못해서 너네 보면서 일단 이런 생각하고 있지. 뭔 개소리야. 아니 맞잖아. 아니 이것만 가지고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잘 들어야 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든 요 사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명제를 다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동의적인 표현은 언제나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의 의존. 자, 그러면 이 환원의 가능성은 동의적이어야 가능하지. 동의성 여부. 야, 똑같아야지 환원될 거 아니야. 동의성 여부. 그런데 이 동의성 여부는 다시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 필연성. 그제? 그것이 마땅히 그러할 만한 필연적인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동의성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필연성 여부. 결국에 여부라는 말도 띄면 돼. 쉽게 얘기하면은 필연성은 동의성에 영향을 주고 동의성은 환원성에 영향을 주며 자, 환원성에 영향을 주며 환원성이 있어야만이 분석 종합 명제를 구분할 수가 있다. 자,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지금 콰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요 이론을 가지고. 자, 좀만 더 봅시다. 자,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이 가능하게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겁나 빙글빙글 돌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구분이 됐어. 구분이 되는 순간 다시 어디로 돌아가? 응? 필연적이야. 자, 필연적으로 가. 그럼 필연적인 건 다시 어디 영향을 줘? 동의성, 환원 가능성? 다시 종합 분석 명제 구분했어. 그럼 이게 다시 어디에 기여해? 필연성. 존나 돌고 돌잖아, 계속. 그지? 이게 순환의 오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야, 응, 아니야. 야, 니네 그거 가지고 하는 거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 이러면서, 자, 콰이는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비판을 하면서 극딜을 받고 있지. 야, 결국에는 빙글빙글 돌 뿐이다. 비판하고 있는 거지. 좀만 더 봅시다. 화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로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대신에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은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정해본다, 상정한다, 가상으로 정해보는 거야.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가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견고하다. 그러나, 자, 중요한 거.
이 둘의 경계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이게 단순 사실이다, 이건. 자,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르다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나 중요한 거. 그러면 오케이.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소위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명제라고 했지만 콰이는 이 종합명제라고 하는 것을 자,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보면 주변부 지식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자, 뭐야? 주변부 지식에 가까움. 그럼 주변부 지식에서 멀수록 뭐일 수 있다? 분석명제는 뭐야? 중심부 지식에 가까움. 이해돼? 즉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의 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가지고 종합명제와 분석명제의 개념과 치환된다. 아, 이해되냐 뭔 얘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데 그런데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은 구분이 안 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결론, 최종 결론 둘을 구분할 수 없다. 여기서 둘은 뭐야? 종합명제니 분석명제니 구분하는 건 존나 무의미하다. 그딴 거 하지 마라. 자, 그 얘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덜 번거로우니까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도 니네 눈치챘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변분이 중심분이 하는 것도 뭐가 기준이 돼서 이걸 결정하는 거야? 경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경험이 뭐야? 최대 변수가 된다. 이해돼? 중심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무관해 보이고 주변부 지식이라고 하는 건 경험과 유관해 보이기 때문에 요게 변수가 된다. 자, 오케이? 자,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 다 끝났어, 이제. 자, 그러면 마지막.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이라는 건 말을 일부러 미친 듯이 꽈놓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가설이 구라라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 이해돼? 가설이 구라여도 인정이 될 수는 있어요. 라는 얘기지. 왜? 애초에 가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랑 공동 책임이다? 기존 지식과 조건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이해되냐? 자, 그래서 총체주의는 A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는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을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되는. 야, 그러니까 이거 뭔 소리냐면, 야, 너네 솔직히 좀 어거지 같은데 범준이는 교실 안에 있다. 근데 범준이는 교실 밖에 있다. 이거는 동시 성립이 안 되지. 누가 봐도 모순이기 때문에. 동시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험해 보지 않아도 둘이 동시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다? 분석 명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 누가 봐도. 근데 이거를 무조건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존나 어거지 아니냐 이 얘기라서 별로 볼 필요는 없어. 이거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한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문제 풀 시간 줄 거야. 쉬워. 다시 한번. 논리 실증주의 원인 결과만 잘 봐. 원인 결과 잘 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 예측으로 넘어가서 경험과 버무려지는 검증을 통해 이론이 만들어져. 그랬더니 콰이는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지. 응, 아니야. 자, 시전한단 말이야. 자, 이러면서 뭐라 그래? 급발진하면서 아니라고 막 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거 아니다. 야, 전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에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얘도 가지 이렇게. 이해되냐? 가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서 검증해야 돼 얘도. 경험은 들어가게 돼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실험 설계하는 건 맞아. 다만 그게 똥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 얘는 얘한테만 물으면 되지만 얘는 세 개한테 물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이해돼?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당부. 니네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너네 지금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정상적인 얘기인데 솔직히 이거 들으면서 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예를 들면 가설이 예측을 만드는데 기존의 지식과 조건이라는 것도 원인이라고?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왜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국어는 그게 아니야. 공식을 도출해냈으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여기서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고 그 왜라는 포인트를 갖다가 실제로 문제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국어가 아니야. 철학이야. 그렇게는 안 물어봐. 내가 그래서 허상이라고 얘기하지. 사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해도 이해한 게 아니지. 이렇게, 야, 봐봐. 너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이라도 지금 논리실증주의나 카인의 총체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지? 그럼 니들이 이거를 정통하게 다 안다고 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했다고. 철학자들하고
논리 배틀 가능? 논문 쓸 수 있어? 불가능하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지식인 척 할 뿐이야. 공식을 도출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지식인 척 하는 거라고. 알겠어? 뭔 얘기인지. 여기 봐봐. 가설이 A, 기존 지식이 B, 조건이 C인데 D가 나왔어. 그럼 A, B, C, D로 한번 봐도 돼. 여기다가 스킨을 씌워 놓은 거야. A에다가 가설, B에다 기존 지식, C에다가 조건. 이거를 씌워 놓은 것뿐이란 말이야. 알겠나? 뭔 얘기인지. 그 다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위 말해서 관련이 있으면 종합명제. 자, 누가 주장을 해? 실증주의에선 뭐라고 해? 야, 경험이랑 관련이 있으면 종합이고, 그 없으면은 분석 아니야. 이거 구분이 되거든. 즉, 쉽게 얘기하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기준이 되지. 이거 구분할 수 있는데? 경험이랑 관련이 있으면, 그지? 종합이요? 아니면 분석이요. 그랬더니 응 아니야. 야 종합 분석 명제 구분하는 문제는 말이지 환원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 새끼는 동의성, 이 새끼는 필연성 영향을 받고 그럼 다시 올라가가지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다시 필연성으로 가. 존나 빙글빙글 도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원 반복밖에 안 되니까 너네처럼 하면 안 돼. 또 여기서 궁금한 거 생기지? 아니 동의성이 왜 환원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며 필연성은 동의성의 왜 전제 조건이 되지? 거기까지 생각하실 시간이 없어요. 자 공식 도출했으면 요 글자 모양만 봐. 알겠어? 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가는구나라고만 알면 된다고, 알면. 거기에만 집중하란 말이야.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그 다음, 종합명제에는 주변부 지식이 가깝고 분석명제 중심부 지식이 가까워서 경험을 연수로 해서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 구분이 안 되니까 얘네들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응, 없어. 그 얘기야. 끝. 이게 다라고. 알겠어? 자, 띄워줄 테니까 헷갈리시면은 보면 하나면에도 안 들어가네. 야, 지금 인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대로 있어봐. 요거를 뽑아줄 테니까 그래도 흐리게 나오더라도 나오긴 할게. 아직 풀지 마. 14명. 그대로 있어.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나눠줄게. 5문제 중에 2문제 이상이면 선방한 거야.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전멸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15에서 16문제 정도. 자, 여기서 7, 8문제를 맞추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맞추면으로 알고 있더라고. 맞추면 어떻게 된다? 1등급 각 나온다. 나머지를 거의 안 틀린다는 전제 하에. 근데 나머지를 안 틀릴 수 있냐 이러는데, 나머지 안 틀릴 수 있어. 많이 안 틀릴 수 있다. 문법이랑 화법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은 비문학에 비해서 훨씬 쉽지 니들이 봐도 그지? 그리고 문법은 F형제 앞뒤로 3장밖에 안 돼. 솔직한 얘기로. 뭐 글씨가 좀 작지 않냐 그러는데 야 그래도 외워서 뭐 안 되진 않거든. 솔직히 나오는 패턴도 일정하고. 응? 요 정도 나오긴 하는데 요게 이제 앞뒤로 3장이면은 된단 말이야. 현대문학이야 여러 번 적중했고 실제로 작가론 시간에 전체를 털어서 해주는 것도 교육과정 안에 안 들어있는 것 중에 이제 돌발적으로 외부에서 나오는 게 고정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형론 가지고 다 털고 있잖아. 고전은 EBS에서 똑같이 나와 어차피. 그러면 해볼 만하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네 문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정도를 맞히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2등급 각을 노려볼 수 있다. 너네 생각 외로 2등급이 원점수로 보면 상당히 널널하게 등급대가 나온다고. 사실은 그것도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0점대 정도가 나왔는데 60 한 중반 정도부터는 2등급 노려볼 수 있거든, 사실. 운이 좀 좋으면 60 후반대까지 해서 중반 정도 2등급이 형성이 되니까 그 아래부터는 이제 3등급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마지노선이 3이야. 국어가 3만 떠도 나머지가 3등급 하나 더 있고 2등급 하나만 떠도 어지간한 인서울에 3합 8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경외시 라인 가려면 3합 7은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러면 한번 봅시다. 5문제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자, 이것도 봐봐. 기억, 니은이 모두 아니요? 라고 답변할 게 뭐냐 이거야. 기억이 어딨냐? 논리실증주의자랑 포퍼. 그럼 니은은 뭐 어디 갔어? 콰이네네? 야, 그럼 여기 봐봐. 왼쪽 봐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을 불러오고 예측이 경험과 결합되어 검증 과정을 통해 이론이 만들어지며 파이는 가설, 기존 지식과 조건에서 예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 쉽게 얘기하면 경험을 거쳐 이론으로 간다 그랬지. 자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특징은 뭐야? 겹치는 걸 찾으면 돼. 겹치는 게 뭐야? 일단 가설이라는 존재는 겹치지. 가설이 필요하다. 맞아. 가설 필요해. 그 다음에 예측 과정도 있어. 그리고 이론도 있어. 그지? 근데 기존 지식과 조건만 차이가 나지.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뭐냐? 경험. 그지? 경험도 겹치지. 오케이. 그러면 1번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사실 의견이 갈릴 수 있지. 개별적으로 누적이 돼. 여기서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는 무관하게 축적이 되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기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봐봐. 이거는 누구만 지금 가지고 오는 거야? 화인만. 지금 인과관계에서 원인에 해당되는 걸 건드려주고 있지. 이해되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단순 사실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연관은 돼 있다. 두 번째,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설의 시험이 되는, 야, 이건 너무 쉽지. 이거 아니잖아. 이거 맞지? 왜냐면, 봐봐. 둘 다 공통분모로 뭐가 들어가니? 둘 다 경험이 들어가지. 이걸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검증을 해? 그지? 정답 몇 번인가? 2번이지. 너무 쉽잖아. 인과관계에서 나온다 그랬지, 내가. 진짜 그렇게 나오잖아. 그지? 넘어가서, 자, 17번 봅시다.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원래는 이 문제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개 방식 문제가 없잖아, 지금, 그지? 그럼 나름대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냈다는 거야, 난이도를. 중상 정도는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좁혀놓은 게 4, 5번으로 좁혀놨지, 지금 각을 갖다가. 4번을 한번 볼까? 잠깐만, 근데 봐봐. 분석명제가 무엇인지 뒤집어 얘기하면 분석명제랑 무슨 명제? 종합명제인지 분석명제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환원 가능성, 그리고 이건 다시 동의성, 다시 필연성, 순환성 올라간다 그랬지? 잠깐만, 그러면 동의적 표, 맞네? 필연성, 분석명제 개념의 의존. 잠깐만, 맞잖아. 인과관계 그대로 옮겨놓지 않았어? 정답 몇 번이야? 적절한 거네. 그래서 4번이 맞지. 맞지? 이거 맞은 사람. 음. 이거는 거의 떠먹여준 수준이지. 지금 인과관계 정리를 다 해줬잖아.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다 봐봐. 니네 봐봐. 지금 16번, 17번까지도 원인과 결과를 건드려주는 선지의 정답이 있지. 실제로.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파이는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동어 반복 명제다. 아니,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없다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나왔던 게 뭐야? 그게 안 되니까 자, 동의성과 필연성 여부와 순환성이라는 얘기까지 다 나와줘야지 풀세트가 되는 거 아니야. 인과관계 잘못 잡았잖아. 정답이 4번이라고. 18번. 자, 총체주의 입장에서 ABC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나 자, ABC를 한번 봅시다. A가 어디 있어? 새로 발견된 금속엠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이요. B는 예측이며 C는 전체 지식이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A가 뭐라고? A가 뭐? 가설? 맞냐? 아, 헷갈리네. 가설. B가 예측이겠지, 그러면. C는 기존 지식이냐? 그렇지. 기존 지식, 뭐 전체 지식 볼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잘못된 걸 찾아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인과관계 건드려주고 있지. 예를 들면 예측이 뻥이었어. 근데 그게 가설만을 전적으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콰인인데? 원인 몇 개였어? 세 개였지. 그지? A만 가지고 A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A는 아니야. 잠깐만. 이건 전체 지식 그 말을 그대로 써줍시다. 전체 지식은 근데 뭘로 구성된다? 잠깐만. 가설. 여기 있네. 기존 지식 조건. 기억합시다. 음, 잠깐만. 이렇게 가야 되겠네. 세 가지나 되지. 그지? 자, 계속 봅시다. 두 번째.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C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 그러니까 B가 거짓이야. 거짓인데, 그럼 전체 지식에서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왔지. 이건 틀린 말이 아니야. 위에 있어. 세 번째. 예측 봐봐. 예측은 가설과 뭐 전체 지식으로 야 이거는 인과관계 그대로 옮겨놨지 지금 그지? 예측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비롯돼? 가설로만 비롯된다는 게 누구의 입장이야? 논리실증주의지. 그리고 콰이는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지. 전체 지식과 가설로부터 그지? 이것이 노출이 된다.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B는 C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경험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 주변부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경험에 가까울수록 주변이요. 경험에서 멀어져서 무관화일수록 중심부라고 얘기를 아까 앞에서 해줬지. 변수 통제할 때. 그럼 여기도 맞아. 그 5번. B가 구라야. 그러면은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A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잠깐만. 우리가 지금 정리한 인과관계 중에 이런 얘기 자체가 있었냐, 지금? 나머지는 하나씩 건드려 놨지, 지금 다. 이해돼?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봐봐.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인과를 따지기 전에 이런 결론이 나온 적이 있었냐고 인과관계 파악할 때 없잖아.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지. 그지? 넘어가서 19번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돼야. 정답 몇 번이야? 요거 지금 좁혀놓은 게 5번이지. 중심부 지식과 주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자, 이거 인정. 그럴 수 있어. 자, 이거 구분이 안 될 수 있어. 둘을 구분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뻔한 것도 아니라고 우기면 좀 어거지 같잖아. 예를 들면은, 자, 철수는, 예를 들면 뭐, 2005년생인 김철수는 교실 안에 있다. 2005년생 김철수는 교실 밖에 있다. 동시 성립이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봐야지 알아, 꼭 그걸? 아,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이해되냐? 아, 예를 들면 창식이는 교실 안에 있는데요. 사실 밖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둘 중에 하나의 명제는 거짓인데 이거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너무나 뻔히 구분이 되는데 존나 어거지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5번. 그지?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어거지잖아. 그지? 자, 넘어가서 야, 요거는 딕은 뭐야? 잠깐만 올라가 봅시다. 야, 이 찾기가 힘드냐 이렇게. 아, 여기 있네. 결론에 도달한다. 결론에 얻을 수 있다? 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요 정도? 그러면 자, 잇따른다는 건 뭔 소리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달아서 올 때 얘기하는 거지? 봉착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는 사람 있나? 봉착 무슨 뜻이야? 혹시나 우진아, 입을 오물오물 하는데 봉착이 뭐임? 페이크 오진네 저놈 저거. 봉착 무언가 부딪혔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어떤 문제나 난관을 만나서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회귀한다는 건 뭔 뜻이? 이건 쉽다. 이 모임? 회귀. 원사야 뭐라고? 뭔? 범준. 그치. 어떤 부분으로 다시 원점 돌아갈 때 기인한 야 이건 쉽다. 이건 뭐야?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인과관계 얘기할 때. 무엇은 어떤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건 어떤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잖아. 정답 몇 번? 2번이지 2번. 그치? 다 맞은 사람. 야 이거 없네. 최고 기록이 지금 두 개 틀린 놈이었거든? 가만히 있어봐. 두 개 틀린 사람이 있어 혹시? 있어? 야, 본적 들어봐. 있네? 세 개 틀렸다. 세 개. 자, 다 틀리진 않았다, 손. 전멸은 안 함. 잠깐만. 야, 올킬 당한 사람 있어. 에이, 설마. 인과관계 정리 다 해놨고, 우선순위 다 추려놨는데. 그지? 야, 봐봐. 이렇게 가도 지금 사상자가 나오지. 야, 봐봐. 실전에서 지금 푼 것처럼만 풀면은 니들이 이긴 건 맞아. 다섯 문제 기준 두 문제 이상 맞췄으면 이겼다고. 예를 들면 내가 세 문제 맞추면 초대박이고, 하나 틀렸습니다. 이러면 진짜 잘한 거거든? 이해되냐, 뭔 얘기인지? 이러면 진짜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마음 상태가 굉장히 편하지, 편하다 못해 조는 새끼도 있어, 간혹 가다 보면. 이해되지? 너무 편해. 일단, 첫 번째, 심리적으로. 두 번째, 내가 분석 다 해줬지, 벌써. 우선순위 도출 다 해줬지. 명심해야 될 건 나는 시험장에 못 따라간다. 결국에는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제한된 조건 안에서 너네랑 시험지만 1대1로 딱 남아. 항상 그걸 기억을 하고 내가 따라가지 않더라도 해주는 과정을 니들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알겠어? 자, 숙제 내줄게. 자, 문제 푸는 건 숙제가 아니요. 자, 뭐를 숙제로 해오느냐? 뒤에 보시면 자, 요거 지금 보면 과학지문 나오거든. 자, 문과생들이 싫어할 수는 있는데 이거 허상이라 그랬지. 왜 이런 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잡아. 33번. 34번. 야, 이건 안 되겠지, 누가 봐도. 자, 36번. 세 문제 분석 가능하다. 우선순위 도출해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자, 너네 법지문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자, 37번부터 여기 42번까지 이거는 어떻게 온다?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셔가지고, 우선순위 도출해서 번호 매겨가지고 와. 풀지는 않아도 되니까. 알겠어? 풀련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야, 정말로 내가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잘 들어야 돼.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찝어주는 거 있지. 인과, 상관관계, 그다음 뭐였어? 과정이었지. 도출해가지고 와봐. 알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실제 수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지를 보란 말이야. 자꾸 시도를 해야 돼. 하다 보면은 차이가 줄어. 그러면 그때부터 속도가 붙는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